우리 고생했다. 아니 고생하셨고 아유, 고생했네. 좀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 고생하고 아유, 고생 많았다. 아유,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연입니다. 예, 의사 한 명을 만드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들 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우리 뭐 했냐? 뭐 예과 2년부터 시작합시다. 2년이잖아요. 그쵸. 예과 동안 뭐 했어요? 저 일단 뭐 했어? 학교 나갔어요, 저? 진짜 출석을 안 했죠? 유급 안 당할 정도로만 다녔지. 그쵸. 예과 때는 솔직히 학점이 그냥 패스할 정도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나중에 졸업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합격만 피하자 이렇게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대학교 네. 대학생처럼 맞아요. 네, 다들 이제 뭐 연애하고 뭐 그냥 놀러 다니고 벚꽃놀이 술 하고 먹고 과외도 술 먹고, 하고. 과외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했죠. 한 고등학교 때 못 놀았던 걸 지금 다 놀아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그쵸. 훨씬 더 빡세게 놀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교양이 더 중요한데 맞아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던 것 같네요. 맞아요.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죠. 왜 우리가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냐? 왜 일본어 수업을 듣고 문학 수업을 듣고 왜 듣는지 지금에서야 알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면 예과 2년은 그냥 시험 상관하지 않고 놀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다음은 본과 1학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본과는 총 4년이잖아요. 네, 총 4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학년이라 하면 당연히 본과 1학년. 1학년 네, 왜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예과 때 2년 동안 열심히 놀다가 네. 다시 또 공부머리를 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부학, 태부학에 유명한 시험이 있죠. 뭡니까 그게? 땡시라고 땡시. 하죠. 그쵸, 땡시. 땡씨가 정말 종을 땡 치고 뽑는 시험이잖아요. 하고 이제 20초죠? 네, 저희가 진짜 해부한 까들바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조물을 잘라가지고 놓고 이 구조물이 뭔지를 실제로 맞추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피말리죠. 피말리죠. 왜냐면 20초나 30초가 지나면은 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못 쓰면은 그 시험 망치는 거예요. 네, 그냥 틀린 거예요, 그거. 완전 틀린 거니까. 그래서 본과 1학년 학생들이 해부학을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약간 여기서 유급을 많이 당합니다. 전 의대생의 한 10% 정도가 보통 유급을 하잖아요. 큰 원인이 해부학에서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해부학이 또 학점도 제일 크고. 아, 유급의 뜻을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들은 이 과목에 F를 맞았다 그러면 그 과목만 다시 수강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1학기든 2학기든 어느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F 학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아예 한 학년을 다시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1년 후배님들과 쭉 그냥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과는 아예 떨어지게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급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갔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맨날 다 똑같은 수업만 들으니까. 그래서 유급이 사실 의대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제도 중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본과 1, 2학년 때는 매주 시험을 봤죠, 저희가. 맞습니다. 매주 저희가 세보니까 본일 동안 우리 계속 매주 시험 봤잖아요. 총 몇 번 봤습니까? 우리 80번 봤더라고요. 저 100번인 줄 알았는데? 방학이 한 4주씩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수업을 하면 토요일에 시험 보고 또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수업하고 토요일 시험 보고. 근데 그 분량이 작지가 않아요. 한 세보면 책으로 보면 보통 200페이지? 맞아요. 이걸 한 주 동안의 분량이 그 정도. 네, 매주 보고 버리고 매주 보고 버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종합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보고 또 6주짜리를 합쳐서 한 번에. 보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시험 지옥을 거치는 본과 1, 2학년이었고 네. 본과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착복식이라고 하죠. 화이트 컷 세레머니죠? 아 그렇죠. 영어 발음 잘해주셨는데 화이트 코트를 입죠. 흰옷. 네, 가운, 의사 네. 가운을 그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직접 입혀주시는 그런 행사인데 그때 실제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뭔가 마음가짐도 새로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드디어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하게 되죠. 거기 가면 또 이제 저희가 PK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폴리클리닉의 준말인데 딱 정장 딱 새거 빳빳하게 넥타이 딱 입고 구두도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병원 돌아다니면 PK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본과 3학년 때는 주로 내외 산소라고 하죠. 메이저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수학과. 예, 이렇게 4개의 과 위주로 돌게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응급실이랑 그다음에 정신과까지 해서 보통 6개 과를 본과 3학년 때 위주로 돌고 네. 예, 본과 4학년 1학기에는 이제 마이너과라고 하죠. 저희도 둘 다 마이너인데 예, 이런 바이탈을 다루지 않는 그 이외의 과들을 본과 4학년 1학기 때 선택해서 한 주씩 예. 그렇죠? 뭐 물론 저희가 뭐 돌고 싶다고 다 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중에서 몇 개의 과들을 돌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과 4학년 2학기 때는 의사 국가고시를 들여봅니다. 6년 의대 생활의 이제 마침표죠. 저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죠. 수능 다음으로. 저희 인생에 가장 지식이 풍부한 그렇죠? 가장 넓게 알았던 시기였죠. 모든 과의 공부를 다 하니까. 맞아요. 그때 심지어 의료 법도 공부하고 맞아요. 막 다 까먹었죠. 그래서 그때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은 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쌓인 채로 이제 실전에 그렇죠.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 전공하는 과 말고 타과에 대한 지식은 사실 거기서 멈추잖아요. 멈추니까. 거기가 끝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예, 그래서 이게 2개의 시험을 다 합격을 하면 되는데 보통 90 몇 프로 정도 합격률이죠. 최소 90 이상이죠.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는 저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있죠. 네. 예,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공중보건이라는 게 있어요. 공보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하는 거죠. 보건소, 보건지소. 그래서 네. 공보이를 가시거나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GP라고 하죠. General Practitioner. 아 그렇죠. 네. 좋은 발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GP를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개원을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 안 하면 약간 인정을 안 해주는 맞아요. 약간 무시받는. 네. 대학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은 거의 인턴을 하죠. 대부분은 다 전문의까지. 예, 그래서 인턴, 즉 한국말로 이제 수련의라고 하는데 예, 인턴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6년 동안 힘들게 졸업했잖아요. 네, 그러고 그렇죠. 인턴 생활을 맡게 되는데 지금 상황극인가요? 상황극인가요 이거? 인턴 어땠나요? 인턴이요. 정말 다이내믹하고 추억도 가장 많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그때는 우리가 거의 12과를 매달 도니까 맞아요. 경험도 다양한 과의 경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때였던 것 같고 사실 기억은 많이 남는 것 많이 같아요. 남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과다 보니까 이제 인턴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환자를 이렇게 제대로 보고 그렇겠다. 예, 진찰을 하고 막 이런 게 마지막이었는데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턴 시작할 때 나름 앞으로 무슨 과를 할 건지를 몇 개 생각을 하고 고민을 들어가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서 그 과를 돌면서 다 배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왜 됩니다. 배제인가요? 보통은 안 좋은 면을 보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가야겠다 생각하고 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말씀대로 리스트를 네. 작성해서 이거는 뭐 때문에 제외하고 맞아요. 이건 뭐 때문에 제외하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엔 최종과를 그래서 결정하게 되죠. 보통은 인턴 때 도는 과들을 잘 전공이 때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아 맞아요. 저도 네. 영상학과 안 돌았거든요. 저도 재활을 안 돌아서 재활을 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 1년을 돌고 나면 병원마다 다른데 어떤 병원들은 너 우리 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어레인지라고 하죠. 네. 네,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고 그냥 지원만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 시험 성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지원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쟁률도 있고 뭐 자기가 어느 과를 가고 싶은데 뭐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인기과 뭐 피안성 뭐 이런 데들은 보통 다 경쟁률이 되게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1년차 기억나시나요? 정말 참혹했어요. 저는 인턴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1년차 들어가니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약간 레지던트가 4년차까지 총 4년을 하는데 보통 아래 친구들에게 약간 좀 거의 몰빵. 그러니까 일이 좀 많이 내려가요. 요즘은 좀 다른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1년차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많이 혼나기도 하고 네.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맞아요. 예, 이렇게 힘든 1년차가 지나가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과 생활에 익숙해져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2년차, 3년차 지나고 4년차 되면 이제 뭐 일부는 의국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4년차까지 끝내면 마지막에 전문의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전문의 시험을 보죠.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험이죠. 저희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하면서 공부까지 같이 해야 돼서 좀 힘들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로딩이 1년차 때보다는 확실히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게 네.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 11년 걸렸죠? 그쵸, 총 11년 이제 한 번도 유급을 하지 않고 네. 휴학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아, 11년입니다. 근데 뭐가 더 남았어요? 남았죠.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야죠. 군대가 3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총 14년, 맞아요. 여자는 11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구실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래 보여도 긴 시간을 거쳐왔어요. 예, 저희가 이래봬도 진짜 긴 여정을 거쳐서 왔다라는 거. 우리 고생했다. 아유, 고생하셨고 아유, 고생했다.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 고생하고 아유, 고생 많았다. 아유, 고생했다. 앞으로도 힘내. 앞으로 더 참 긴 시간이었네요. 힘내다. 저희가 예과 1학년 때만 해도 전문의 선생님들 보면 언제 저기까지 가나 저 위치까지 가나 했는데 어느새 여기 와 있네요. 이렇게 되겠네. 별거 없죠, 그죠? 무슨 소리세요? 저희 20대와 30대 초반의 모든 인생을 다 건 건데. 갈아 넣었잖아요. 갈아 넣었는데 남는 게 별게 없어. 그거 빼면 없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없죠. 그렇습니다.